일단. 자, 숙제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쪽 거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된 걸 먼저 채우지 말고 새로 발생한 걸 먼저 채우는 게 우선이라고.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오늘 쉽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곱셈 공식 같은 거야. 곱셈 공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곱셈 공식을 조금 따져보면은 결국은 직접 하나하나를 증명해도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을 만들어 가려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에서 4a제곱 이 정도를 외우고 있잖아. 근데 사실 그 외우는 과정을 사실 처음부터 따라가 보면은 하나하나 진행을 했었을 것이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거든. 자, 근데 오늘은 원리를 파악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공식만 전체적으로 싹 다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식 자체가 두 가지가 딱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2R, 즉 지름과 같다는 겁니다. 이때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현재 보이는 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뭐가 보여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어쩌고 저쩌고 변형이 보여요. 근데 기본 형태는 일단 여기서 출발을 한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삼각형을 좀 늦게나마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각각 꼭지점이 ABC라고 했을 때 각각 선분의 길이를 ABC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때 외접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이 외접원의 중심으로부터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공식이 만족이 된다는 거지. 이유는 생각보다 간결해. 뭐 지금 뭐 얘기를 할 문제는 아니어도 여기 있는 이 원주각에 대해서 이 원주각을 이렇게 옮기면 직각이 될 거 아니야. 됐죠? 거기서 사인 공식을 그대로 써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항상 이렇게 만족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타이밍이야, 결국은. 근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삼각형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은 우리 눈앞에서 조건을 몇 개를 보여줘? 변의 길이 3개, 꼭지점 3개. 맞지? 이렇게 3가지의 정보를 줄 거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각도 3개와 변의 길이 3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 조건을 봐봐. 그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이거를 그냥 맞다고 세우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야. 여기까지 됐죠? 무언가 이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선분 B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몇 가지의 정보가 필요해? 3가지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삼각형 형태의 조건에서 3개의 정보가 공개가 되면은 다른 정보를 쫓아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근데 그 조건이 어떻게 쓰였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만약에 지금 이 조건 자체에서 생각을 해봐. 각도 하나를 빼도 되지. 그치? 그러면은 이 각도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를 알고 있으니까. 또한 얘를 몰라. 그러니까 각도 2개와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냐면은 각도 2개, 변 하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의 합동이나 닮음에서 배웠던 SSS나 SAS나 ASA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사인 법칙 형태를 보면 알겠지만 못해도 각도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하지 않아? 그치? 왜냐면 각도 하나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사인 법칙을 쓰겠어? 그러니까 각도는 적어도 하나가 발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변의 길이 두 개가 제공이 된 상태에서 각도는 적어도 하나가 발생해야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상황은 그러해.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10원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외우는 게 어렵진 않을 거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변형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양변에 얘랑 얘가 같은 거고 얘랑 얘가 같은 거고 얘랑 얘가 같은 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 값이 그대로 2R 곱하기 sin A일 거고 B의 값이 2R 곱하기 sin B일 것이고 C의 값이 2R 곱하기 sin C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됐죠? 그러면 A와 B와 C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비율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비율에 의해 이 삼각형에서의 변의 비율은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공식은 사인 법칙에서 딱 두 가지. 첫 번째 얘,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얘. 그러면은 얘네들은 얘기가 없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변형해서 써. 오케이? 여기서 그냥 바꿔서 쓰면 될 일이니까. 됐죠?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 가자고. 근데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여기는 방법이 없어. 그냥 발악을 해야 돼. 계속 이것저것 접근을 해보려고 해줘야 되고. 자, 문제 1번으로 가볼게요. 무슨 말이냐 하니 일단 삼각형을 그렸어. 됐죠? 근데 선분 B의 길이가 2라고 얘기를 했고 각 B의 크기가 45도라고 했고 각 C가 60도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씨 잡았는데. 아이씨. 천장에 있네. 저기. 점프해서 잡으시. 안 날 것 같은데. 얘를 내려. 모기도 귀가 있니? 없지 않을까? 잠깐. 아이씨. 와, 너 내려오면 죽었어, 씨. 아우, 진짜 이 새끼.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따질 수 있는 것은 여기 45, 65가 아니고 75까지. 맞지?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각도와 변이, 즉 변에 마주보는 대각, 각에 마주보는 대변, 매칭이 된다는 거야. 그럼 제일 최초의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마련이 됐다는 거지. 사인 45도분의 2라고.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기도 하다? 이쪽과 같은 식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 아는 각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인 걸 진행할 수 있겠고, 그럼 정리를 해주면은 얘가 2분의 루트 3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쪽은 그대로 루트 2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C의 값은 루트 6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또한 같은 방식으로 방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인 45도분의 2의 값은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2r이라고 적용할 수 있으니까 얘의 값을 2분의 루트 2라고 적용을 시켜주면은 2r의 값을 2루트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또한 루트 2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친구가 가만히
누구 있으면 안 오는 것 같아. 늦게 온 거야. 사인 법칙을 못 배웠어. 실제로 못 배웠어. 공식은 봤는데 저걸 어떻게 쓰는지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푼 거지. 여기 45도고 60도면 105도니까 75도잖아.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60도니까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일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일 거란 말이지. 또한 그럼 여기가 45도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3이면 여기가 루트 6이겠지. 그렇게 루트 6을 구한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에서 그 경계점이 무너져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아무리 어떤 범위를 보고 있더라도 그냥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은 그거밖에 못 쓰는 상황 때 써도 괜찮다는 거야. 편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학교 때부터 정리가 되는 과정이 중3 2학기 때 배운 거야. 시간이 좀 돼서 거기 그리고 시험이 좀 임팩트가 없던 시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셔도 당연히 무방하다고. 오늘도 그 얘기를 많이 할 거고. 한 번 더 갈게요. 두 번째, 그렇게 한다면 코사인 법칙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코사인 법칙은 변형을 쓰든 기본형을 쓰든 딱 하나만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거든, 우선적으로는. 그럼 봐봐. 일단 코사인 법칙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딱 직관적으로 보이죠? A로도 쓸 수 있고 B로도 쓸 수 있고 C로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래도 코사인 법칙이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2번을 먼저 외우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거든. 편한 대로 해. 당연히 코사인 법칙의 근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맞아.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난 변형 먼저 쓸게요. 코사인 A 값은 그럼 기준이라고 하는 각도가 A 요쪽 각이 됐잖아 현재. 됐죠? 이 B랑 C를 가지고서 완전 제곱식을 진행을 해줘. 그럼 완전 제곱식을 진행을 해주면 B제곱과 C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남은 길이인 A제곱은 뒤에서 빼주시면 돼. 그리고 방금 괜히 완전 제곱식이라고 한 게 아닌 게 분모에 EBC가 이렇게 깔려져요. 근데 쌤은 왜 코사인 법칙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이야기를 그냥 왜 이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물론 코사인 법칙은 보이는 것처럼 A제곱의 값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인 건 맞는데 둘 다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왜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은 특별하게 세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무조건 코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아예 특정 상황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두 변과 끼인 각의 상태거든. 됐어요? 이것도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한테는 세변의 길이가 나온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자. 근데 진짜 죽어라고 공식을 안 외워. 응? 공식을. 사실 보면은 중학교 3학년 때의 완전 제곱식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이면은 뭐가 있겠어? 합차 공식 이런 거 정도일 텐데 사실 그것도 외워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전개를 하다 보면은 모양이 익숙해지기도 하거든 사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약간 미리 겁을 주면 이과 진학을 해서 미적분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은 지금 여기 수원이나 수투 이런 관련된 문제들에서 배워야 되는 영역보다 외워야 될 게 거의 한 2배, 3배가 돼. 근데 외우지를 않아. 그러니까 스타트를 100날 해놔도 숙달 낼 수 있는 시간이 안 난다는 거야. 미적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 하나거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용은 쉬워. 외우기만 하면. 오케이? 좀 지난 시간에 쉽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문제 유형을 외워야 한다는 거지. 숙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 왜? 여러분은 외워서 하지 않고 보고서 계속 진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숙제를 하는데 무리가 있진 않아. 그런데 좀 자리를 잡으려면은 어느 정도 외워주긴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자, A의 길이가 2, B의 길이가 4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 값을 60도라는 기준을 잡읍시다. 쉽게 얘기하면 SAS의 상황이 발생을 했죠. 됐지? 자, 지금 이 보이는 코사인 법칙은 자 봐봐. 사인 법칙은 어쨌건 간에 각도와 변의 길이가 매칭이 돼야 돼. 앞뒤로. 됐죠? 근데 지금 매칭되는 게 없잖아 지금. 맞죠? 이 매칭되는 게 안 보이잖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그러니까 일단 사인 법칙은 포기하고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자는 거지. 근데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쓰겠지만 좀
한 말일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자, 그럼 그대로 코사인 법칙을 진행을 해보면 주어진 요만큼의 길이를 그대로 선분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볼게요.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자, 두 가지 다 보여줄게. B제곱의 값은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 딱 요런 느낌이거든. 기본형을 써주면. 그럼 2는 4, 4, 4, 16, 여기 16,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빼면 8. 그럼 8 정리되니까 B제곱의 값이 1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루트 3이 된다. 근데 이 친구에서 정리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변형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원하는 사이즈는 아니지만 코사인 60도 그대로 넣으면 2분의 1은 양쪽 빗변 기준으로 2는 4, 4, 4, 16 빼기 B제곱이 분모 16이 돼요. 그럼 넘어가면 그대로 8이 될 것이고 그럼 B제곱의 값이 12가 돼.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2항이 한번 진행이 돼줘야 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진행을 해서 연산만 해주면 돼. 나는 근데 그렇게 연산 부분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내 나름 얼마나 안 외우면 이렇게 하겠냐 솔직히. 얼마나 심플해. 야 이거 두 개 다 따로 외워야 돼. 각도만 주어지고 세변의 길이가 나왔을 땐 이거 쓰고 두 면과 끼인각이 나왔을 땐 이거 쓰면 돼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돼. 솔직히 그게 맞고. 근데 얼마나 안 외우면 하나만이라도 외우라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딱 그 이유야. 더더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써야 한다, 코사인 법칙을 써야 한다 라고 하는 단계가 꼭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서 해주는 단원이라는 거지. 자, 다시 넘어와 보면 1번입니다. 다시 주어진 문제도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ABC가 선분 A의 길이가 4고 여기 중심 각도가 45도이고 C라고 하는 친구 쪽의 각도가 10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림 잘못 그려도 괜찮아. 됐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눈앞에 105도라고 하는 45도와 4가 매칭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둘이 나와 있죠? 그럼 무슨 찬스야? 일단은 사인 법칙을 올릴 찬스야. 그럼 그대로 올려주면 어떻게 돼? 사인 45도분의 4는 사인 105도분의 C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발생이 됩니다. 지연이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사인 105도가 나오면 멈춰도 좋고 원래 했던 대로 사인 105도의 형태는 180에서 빼니까 나 비의 값 구하는 거였구나. 75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180에서 빼준. 근데 여기가 105도고 145도니까 150도가 되고 이쪽이 30도가 되겠죠. 너무 정신없었다. 그럼 다시 넘어가면은 이 친구는 사인 30도분의 B로 적용을 시키도록 합시다. 수학이 나왔으니까 문제 될 거 없고요. 소리. 그럼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인 걸 알 수 있고 됐죠? 넘어가주면은 4루트 2가 되겠고 사인 30도는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2B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B의 값은 2루트 2가 되겠고요. 또한 4루트 2인 이 결과값이 2R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반지름은 루트 2루트 2라고 또 잡을 수 있겠고요. 한 번 더 가볼게. 한 번 더 가볼게요. 이게 실전이랑 괴리가 엄청난 게 조금 설명을 해보면 수1은 배우는 시기가 만년 기준으로 어쨌건 1학기 때 들어가고 수2는 만년 기준으로 2학기 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1학기, 2학기로 구분이 지어지잖아. 원래 정규교육과정도 그 시기야. 서고나 뭐 유성고, 충고 같은 데는 지금 뭐 준여도 마찬가지지만 수투를 같이 1학기 때 배워버린 다음에 미적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만년 기준으로는 시스표에서는 수투랑 미적을 뒤쪽에서 2학기 때 동시에 배우거든. 사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영역이 아니긴 하지만 대비한 방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학기 이렇게 나눠서 푸는데 정규교육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수1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니까 시험을 다 본 다음에 모의고사가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 그러니까 점점점 갈수록 시기가 길수록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수2 같은 경우는 그래도 2학년 2학기 때 정규교육 과정에서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3학년 19달밖에 안 돼.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야 생각보다. 왜냐면 수원은 거의 1년이 넘게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거든. 그 사이에 이 문제가 계속 발전해서 무럭무럭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시험 범위는 수원 수투거든. 수상 수화는 당연하게 업그레이드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가 이건데 그래서 얘 문제가 내용을 배울 땐 쉬운데 그때 가서 모의고사를 풀면 좀 어려워. 왜냐면 그때까지 막 계속 큰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 형태를 그냥 봤을 때 다시 갈게. 똑같이 삼각형 ABC 2번이에요. 변의 길이 여기가 루트 3이고 변의 길이 이쪽이 3이라고 했을 때 각 A의 크기가 30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각도 매칭이 되는 요 녀석을 따라가자. 똑같이 사인 30도분의 루트 3은 사인 B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고 루트 3 일단 지워준 상태에서 그럼 사인 B의 값이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사인 B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어집니다. 지금 일단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 이건 다시 따로 하고 얘기해 줄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사인 B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사인 B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지? 그리고 이 녀석은 총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눠졌어? 지난 시간에? 4개의 조각으로 나눠졌고 결과가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긴 거야? 중간 거야? 짧은 거야? 2분의 루트 3이면 제일 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이때의 역의 각은 몇이야? 60도가 되겠지. 그때 이 각은 그러면 120도가 되겠죠. 즉, 각 B는 60도일 수도 있지만 120도일 수도 있다. 됐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각 B가 만약에 60도라면 각 C가 90도였다는 얘기고 만약에 각 B가 120도였다면 각 C의 형태는 당연히 30도였다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순하게 일반각의 상태가 아니라 중3 레벨에서의 그냥 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특수하게 결과를 봤으면 우리는 60도밖에 떠올리지 못하는데 일반각에 대한 확장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인 B의 값이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는 값은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삼각비의 결과값이 만약에 나오면은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고 무조건 그래프가 나와야 돼. 일단 왜냐면은 그 길이 채워주는 거를 정리를 해줘야 하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가볼게요. 자, 이번에 뭐래? 아예 대놓고 뭐가 보여? A, B, C 기준으로 얘가 13, 얘가 8, 얘가 7이라고 하는 뭐가 보여요? 세 변의 길이가 아예 대놓고 보입니다. 그때 각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구해주면 되겠고 그대로 정리해볼게요.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코사인 A는 7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13의 제곱. 약간 피타 느낌 놔주면 돼.
그 상태에서 13을 뺀 2 곱하기 7 곱하기 8이 운영이 되겠고 77에 49, 88, 64, 169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더해준 게 113이니까 빼준 값은 16 곱하기 7 빼기 114 빼준 것이냐 마이너스 56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4 그대로 나눠주면은 14가 되겠고 2 나눠주니까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됐죠? 다시 지연이는 지금 여기 상태에서 멈춰지면은 그냥 냅두면 돼. 여기까지만 와도 괜찮아. 알겠죠? 한 마리지? 한 마리에? 네. 그 한 마리 같은데. 아우 진짜. 방법이 없어. 씨. 거기서? 도망가. 근데 저 주시면 안 돼요. 이쪽에 할 줄 알지? 자, 그럼 다시 간다. 특수각이 지금 다시 나왔지.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나왔으니까 뭐 해줘? 코사인 그래프 그려줘.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고 여기가 180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차피 180도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일단은 긴 조각이야 짧은 조각이야 중간 조각이야. 제일 짧은 조각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아래가 되겠지. 그럼 여기 몇 도임? 12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이 120도라는 걸 볼 수 있다. 아니 A가 아니야. 아 맞지 1번이야 소리. A가 120도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는 절대 두 개의 값이 나올 수가 없는데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두 개의 값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거기까지 염두에 놓고 가셔야 하고. 자 이번에는 삼각형은 많이 그려. 45도가 A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3이래요. 45도. 근데 사인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만큼의 각도를 구해달라는 얘긴데 됐죠? 따라가 봅시다. 그대로 일단은 뭐를 해주면 돼? 당연히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온 상태에서 매칭되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먼저 씁시다. 그대로 코사인 45도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이쪽 길이를 A라고 잡도록 할게요. A의 제곱이 6루트 2라고 잡을 수 있겠고 코사인 45도는 알고 있는 것처럼 2분의 루트 2라고 잡을 수 있으니까 루트 2랑 날라가지고 2랑 같이 날라가진다. 그러면 A제곱의 값이 5라는 걸 볼 수 있겠고 만족하는 A 값은 길이이므로 루트 5라는 것까지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현 상황을 다시 보시면 현재 우리가 이 각을 필요로 하는데 각각의 변의 길이가 루트 5, 3 그리고 여기가 루트 2라고 알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할 수 있어? 또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코사인 B는 그대로 루트 5의 제곱 3, 3은 9 빼기 2 분의 6루트 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앞에가 14니까 여기가 12가 되겠고 계산한 값이 코사인 B의 값이 그냥 할게 루트 5분의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구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코사인 B를 얘기를 했지 사인 B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지. 자 그럼 그대로 다시 정리하면은 사인 제곱 B의 값은 여기가 5분의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5분의 4 소리 그러니까 여기가 5분의 1이겠고 만족하는 사인 B의 값은 뭐가 된다? 뿔마 루트 5분의 1이 되는 것까지 오셔야 돼.
근데 왜? 근데 어차피 얼사탄코 진행을 했을 때 어차피 삼각형의 각도는 무조건 예각 아니면 둔각이잖아. 직각이거나. 그러니까 사인 값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애시당초. 그래서 정답은 5분의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단원 자체가 주는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냥 하라는 대로 진행하는 거거든. 그냥 공식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솔직히 쌤한테 가지고 와서 뭐 질문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질문을 해도 내가 던져줄 수 있는 얘기는 단 하나야.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공식 가지고서 이 공식을 써. 밖에 없는 거야. 내가 풀어주는 거 말고는 그냥 그대로야. 지금 위에 쪽에 있는 1번,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다시 이번에 5번입니다. 자, 5번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공식이 유일하게 다시 sin a분의 a는 2r이고 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정리가 가능한 게 sin a는 그러면은 2r분의 a라고 할 수 있겠고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sin b는 또 2r분의 b 3분 b의 길이 2r분의 3분 c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각자 모두 다 자리에다 대입을 해주면 2r분의 a제곱이 2r분의 b제곱이 2r분의 c제곱과 같으니까 결국은 2r들 모두 다 사라지게 되면은 a제곱, b제곱, c제곱이 모두 같은데 abc가 모두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abc가 같은 정삼각형이 되겠죠. 코사인이 눈앞에 나오건 사인이 눈앞에 나오건 무조건 어떤 삼각형 물어봤을 때는 변의 길이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변의 길이로만. 근데 얘네들은 난 솔직히 양보 못 하겠는 게 어차피 이런 걸 가지고 정리를 할 때 아래쪽에 특수각이 아닌 상태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그냥 풀어주면 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지. 특수각으로 나왔다면 중3 수준으로 그냥 풀어버리라는 거야. 지금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시험 대비 때 우리가 가볼게. 30도 105도니까 수선의 발 내리면은 여기가 60도야. 그럼 1대2 되니까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루트 3이 돼. 그럼 여기가 45도니까 1대1 대 루트이면은 BC의 길이가 2분의 3루트 2야. 이거보다 빨리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없지 않겠어? 그게 아니면 원래 실제로 풀어보는 걸로 가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30도 135도니까 여기가 45도야. 그러면 sin 45도분의 3이 sin 30도분의 BC라고 정리가 돼. 그럼 이쪽으로 sin 30도 넘어와. 됐죠? 그러면 sin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문자로 루트 2 막아. 그럼 여기서 2분의 1다. 그럼 계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더 빠르다 느리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생각보다. 근데 중3 때 과정에서 그냥 수선해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 직관적으로 그게 더 빨리 보이지 않겠냐는 거지. 그럼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맞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필수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은 거야. 응?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 여러분에게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 생각하시고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빠르기는 한데 끊어지는 부분이라서 조금 쉽게요 지금. 다시 가볼게요. 자, 뭐래? 넓이. 자, 넓이 공식 하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총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제일 일반적인 상태가 될 것이고요. 2번 이제 사이클 돌아올 때 됐다이 제발 외워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상태 중학교 3학년 과정이고요. 증명은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좀 그대로 외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번째 신발끈 정리입니다. 수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르고, 예전에는 갑천 중에 이거 막 맹신하는 선생님 한 명 있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나왔거든. 한 2년 3년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세 점이 A, B, C, D, E, F로 주어졌을 때, 됐죠? 그럼 그대로 공식 모양은 A, B, C, D, E, F, A, B 이렇게 정리해주고, 다시 해주면은 절대값 AD 플러스 CF 이렇게 곱해서 더하기 EB 마이너스 다시 이렇게 곱해서, 손 안 쓰고 있었던 거 아니지? 썼어요. 마이너스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그러면 AF까지 요거까지. 사실 근데 이 4번 문제는 점 자체를 우리 시험 대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무조건 0,0으로 조져달라고 했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AD-BC로 적용을 시켜달라고 적었어요. 했어서 잡았어? 줄게. 1타입인데 아까 교인이는 몇 번을 붙였네. 손 딱. 됐죠? 자, 그래서 방금 나온 조건은 세 점이 주어졌을 때고, 만약에 평행이동을 통해 0,0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면 그냥 AD-BC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이름 먼저 헤로니의 공식입니다. 바로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여기 좀 얘기를 하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눌렀니? 설마 안 눌렀니? 나도 사교육이지만 솔직히 사교육이 다 망치기는 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 대표적인 게 헤로네 공식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 되면서 들을 수 있는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 형태들이거든. 근데 로피탈 정리라 하면 이제 수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0분의 0꼴 이런 걸 들었을 때에 그걸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거야, 미분법을 통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솔직히 그렇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몇 초 차이가 안 나. 1초, 2초? 이 정도. 그 정도를 초를 다투는 건 아니거든, 사실 수학이. 근데 그러면 거기서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야. 근데 뭔가 이 수업에 임팩트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서 얼마나 오래 걸려. 근데 하지만 이런 게 있지, 짜잔,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수업들을 해. 그래야지 임팩트가 딱 있을 거 아니야, 수업에. 그런 게 이제 이게 사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형태의 부분이나 지금 요런 부분, 요것도 얘기를 하는 거야. 학교 쌤이 과연 헤로네 공식이라고 하는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형태. 일단 공식 먼저 쓰고 할게.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를 모두 다 곱한 겁니다. S가 뭔데? 이때 S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일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얘기를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이 공식을 모를까? 당연히 알아. 그런데
정규교육 과정에서는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서 어떤 코사인 값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인 값을 구해낸 다음에 당연히 공식 3번으로 진입해서 풀으라고 하는 게 당연히 문제풀이 과정이라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해론의 공식을 안내를 해서 해론으로 냈어.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은 과정을 학원에서 배운 친구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낼 것 같아? 절대 안 그래. 바보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하는 거야. 이게 잘못됐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걸 맹신하지 말라는 거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같으면 정규교육과정이라고 편성되어 있지 않은 이 해론의 공식을 학교인 공공기관에서 시험을 낼 때 이걸로 풀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을 하겠냐는 거야. 절대 안 해. 절대 하지도 않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오히려 그 사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그 학원에서 이펙트 있게 한 수업이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도 하거든. 공교육이 무너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쌤 얘기하는 거는 이건 외워놔. 왜냐면은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은 이걸 쓰는 문제들이 나와. 우리는 시중교재를 사용을 하니까. 걔네들은 또 그런 이펙트를 줘야 하거든. 그러니까 외워는 못해 맹신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하자고. 그래서 당연히 외워서 진입은 하셨으면 좋겠고 정규과정상 수상에서 배웠던 신발끈 정리까지 정리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요것도 비슷하게나마 낼 거야. 근데 절대 편하게 내지 않을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 자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기본 형태부터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1대1의 루트 3 진행을 해주면 높이가 1이니까 넓이가 2가 되겠지. 물론 공식을 써도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0도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진행해서 넓이도 구할 수 있겠지만 무시하지 마. 절대 무조건 다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합니다. 돌아다녀? 모기가 종이 막 이렇게 되는 것 중에 뭐 그렇다며 뭐 나도 카더라지만 과학적인 그런 게 큰 거 뒷받침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전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종이 더 많대. 종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런 파리나 벌 이런 애들, 나비 이런 애들은 이제 수치가 옮기고 막 이런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재밌는 게 내가 봤던 것 중에는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본 거에서는 관심 있게 읽었던 부분이 모기 때문에 모기가 이제 쏘잖아. 해충이잖아. 그러니까 이 모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 동물 무리들이 이쪽에 모기가 많은 지역이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생태계가 움직이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신기해. 자, 여기서 넓이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60도를 이용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구한다. 그래서 여기가 1대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 3이니까 6, 3, 18을 이용을 한다. 이것까지는 오케이. 됐죠? 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싫은 거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6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인데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AC인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고 그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래서 없어진다. 이것까지도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식을 2 이상 확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제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각도를 봤더니 여기 드랍이 140도니까 요 각이 40도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사인 여러 가지 각도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겠네. 근데 일단은 여기가 32도라고 했을 때 여기가 40도인 각도가 앞으로 맞춰져 있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못해도 변의 길이가 2개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을 쓰도록 해봅시다. 이런 느낌이어야 돼. 그래서 사인 40도분의 32는 그대로 정리 보시면 사인 76도분의 이쪽에 있는 선분 AB의 길이로 가보도록 하자. 넘어가면 사인 76도는 0.97인 걸 볼 수 있겠고 사인 40도는 역수를 깔아주니까 64분의 100인 걸 볼 수 있겠죠. 100 이거 소수점 나눠주시고 32도 나눠줘서 2 정리해주면 3분의 AB의 길이가 2분의 97인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넓이 구하면 되지 뭐. 3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97 곱하기 사인 64도 그러면은 10분의 9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4 8 이렇게 쓸게. 10분의 9 72 곱하기 97로 쓸게요. 계산 안 하지 맙시다. (5번) (7번) 먼저 하고 (3번) 하도록 할게요. (5번) (7번) 먼저 합시다. 자, 5번은 평행사변형 ABCD가 이렇게 있는데 AB 길이가 6이고 BC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을 때 넓이 자체가 30이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각선을 그으면 얘 넓이가 15인 걸 볼 수 있겠지. 또 B를 이용을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B가 15가 되겠고 2 넘어가면 5 넘어가면 사인 B가 그대로 무엇이다? 2분의 1이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죠. 사인 B가 2분의 1이니까 뭐 해줘?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 먼저 그려주시고 그리고 2분의 1이면 짧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각 B가 될 수 있는 후보는 30도이거나 150도인 걸로 보시면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내용이 쉬운 거지 실제 이 단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문제들이 쉽다고만 할 수는 없어. 오늘 뒤에 달려있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거든. 즉 쉽게 얘기하면 내신 대비까지는. 근데 모의고사형으로 넘어가면서 어려워져. 근데 어차피 내신 대비에 모의고사형 형태가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 그래서 그렇게 대비해 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자, 중3 과정에서 했었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떻게 대각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자? 평행이게 선을 그어주자. 여기 다 붙었네. 오, 잘 됐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인 상태에서 세타가 이쪽으로 오는 어떤 꼴이 된다? 눈앞에 평행 사변형이 된다. 자, 그때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을 그어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고 바로 가볼게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세타거든. 오. 이거 치우시면 뭐야 어렵지? 잡는 게 어렵지? 잘 가라. 아니 어디서 들어오는 걸까? 그래 잡았어요. 어? 너무 뿌듯해 잡아서.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성취감이 엄청나. 뭐야 유튜브에 킥 서비스라고 이번에 걔네들이 뭐냐면은 지금 2023년이잖아. 10년 뒤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하는 거야. 근데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좀 웃긴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당근이 2023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이제 당근 중개업소가 생겨. 그 상상으로 하는 거야.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이거 하자 때문에 여기 스크래치 때문에 1,000원 빼주세요 했는데 거기서 인정해주면 빼줘야 돼. 뭐 그런 게 생긴다라는 거지.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번에 나온 게 2033년 모기라고 나온 게 있었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모기를 잡아주는 업체가 생겼다는 거지. 그걸 컨셉으로 가는 건데 이제 가서 직접 손으로 잡아와. 이렇게 잡는 게 뭐 웃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떤 느낌이었지? 마지막에 밖에 나가서 그 업체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 옆에 땀 흘리는 상태로 그냥 자. 그럼 그 사람들만 불릴 거 아니야. 편하게 자라고 막 이런. 아무튼 성취감이 좀 엄청난 것 같아. 저 파리채가 소리가. 그래서 옛날 말이긴 한데 깨가 쏟아진단 말 알아? 그러니까 재미가 좋다는 뜻이거든. 약간 이제 관용어구로 사용이 되는 건데 깨가 쏟아진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좀 옛날 말이기는 한데 보통 이제 신혼이라서 깨가 쏟아지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재미가 좋다는 뜻이야. 근데 실제로 깨가 쏟아지는 거를 보려면 깨를 털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김밥이나 뭐 요리한 다음에 엄마가 뿌려주는 깨 있잖아. 그 깨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깨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나무에,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나무에서 이렇게 막 다 오돌오돌 이렇게 달려 있어. 정확하게는 어떻게 생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도 그냥 터는 장면만 봤거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번 터는 거야. 그럼 털면은 깨가 우두두두두 쏟아져. 근데 그 쏟아지는 양이 엄청나. 한번 때렸을 때 그러면 촥 하면서 그 깨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한 번 했는데 남학생들 게임 같은 거 해보면은 막 몰아서 잡는 거 보면 그 희열이 엄청나거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가지고 막 목이 이만큼에 다다다다다 이렇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것처럼 깨는 이걸 한번 툭 털면은 이게 막 우두두두 막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만약에 이제 너무 옛날 얘기인가? 시골에 감 같은 거 있으면 감을 딴단 말이야. 근데 그걸 떨어지는 걸 잡을 수는 없잖아. 그 물컹한 거를. 그러니까 조심히 이렇게 따야 되는데 그거 따려면 손 들고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돼. 청소가 힘든 이유가 그런 거잖아. 막 계속 막 닦아야 되고. 근데 하지만 유리가 들어온데 어쨌건 간에 한 번만 훑고 지나가면 돼. 그럼 한 번 촥 하면 깨끗해져. 얼마나 좋겠어. 그 변화가 딱 보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비슷한 거. 일단 여기까지. 요 넓이가 만들어졌고요. 근데 그게 이 전체 사각형으로 보려면 몇 배? 2배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얘 넓이에요. 그거에 평행으로 나눠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 넓이들의 각각의 반딩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의 또 반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겠고, 얘 넓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딱 보내주면 4. 넘어가면 정리해서 사인 세타가 뭐가 나와요? 2분의 1이 만들어진다는 거.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세타각은 30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형태를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해봐. 자, 3가지 버전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정규교육과정에서 원하고 있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디 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일단. 그래서 제일 작은 각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제일 작은 각이면 아마 이쪽이 제일 작을 거야. 그치? 이 기준각 쪽을 A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코사인 A를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A는 9, 9, 81 더하기 88, 64 빼기 77, 49고 그리고 2 곱하기 9 곱하기 8인 모습이 보이겠죠? 그럼 정리해서 더해준 값이 여기가 145가 되겠고 계산을 해주면은 값이 9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이 일단 있으니까 12 그리고 2 있으니까 6 계산하면은 3분의 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코사인 A 값이. 뭐 하시는 거예요? 9 곱하기 8. 그거 중요하지 않아? 3분의 2야. 여기? 네. 여기? 거기
2 곱하기 9 곱하기 8 코사인 법칙 공식 쓴 거고. 근데 우리는 코사인이 뭐가 필요해? 어차피 얘를 쓰려면 사인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를 해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인 걸 이용을 해줍시다. 그럼 얘를 제곱한 게 9분의 4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므로 결국은 다시 사인 제곱 a의 값이 그대로 9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만족하는 사인 a의 값은 부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3분의 루트 5가 만들어지겠지. 됐어요? 이제 간다? 이제 어떻게 돼 그러면? 3분의 루트 5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a 3분의 루트 5가 되겠죠. 2약분 4, 3약분 계산하면 정답은 12 루트 5가 됩니다. 그렇게 불만적인 시간은 아니지 않아? 그렇지 않아? 좀 복잡해서 연산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여기서 제곱해서 분자 계산은 해줘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그대로 진입한 다음에 사인 제곱까지 다 들어가면 돼. 그리고 사인에서 부호 결정할 것 때는 부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이야 일단. 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사교육에서 얘기를 하는 뭐 사교육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다른 공식 자체의 하나인 해론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 그럼 일단 뭘 구해줘? S 값을 구해주는데 2분의 셋을 합한 값이야. 됐죠? 그럼 15, 24니까 S 값이 12가 만들어지거든. 됐죠? 믿어. 오늘 계산하고 있어. 그럼 그대로 루트 S 곱하기 뺀 거 각각을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어떻게 돼? S 12 빼기 9 8 7 노래방이 중. 그러면 12루트 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확실히 간결하지. 그지? 근데 이거를 간결하게 쓸 수 있게 주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를 루트 63으로 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딱 느껴져 느낌이? 그러니까 둘을 더한 값부터 이미 해야 3분의 16 더하기 루트 63이고 이걸 안쪽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까 잡았던 작업으로 똑같이 가볼게. 아까 잡았던 작업 방금 딱 바로 바꿨잖아. 루트 1만큼만 줄였잖아. 가볼게. 그러면 그대로 코사인 A는 그럼 어떻게 돼? 77에 49 더하기 63 마이너스 9, 81 그리고서 2 곱하기 9 곱하기 루트 63의 형태가 돼. 그럼 그대로 18 곱하기 루트 63이 되겠고 둘이 더한 게 112니까 81 빼주면은 3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사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대로 제곱해. 안 써도 돼. 18제곱 곱하기 그대로 63분의 여기가 31이니까 그대로 계산해서 이제 연산 부분만 좀 더 복잡해지는 것 뿐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 가능은 하다.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숫자를 일부러 오버해서 쓴 것 뿐인 거고. 근데 여기에서 해론을 쓰고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도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분명히 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런 것만 필살기 같은 하나만 나오면 얘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저것까지 같이 연습을 해주고서 해론도 써봐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의 정말 기본적인 무기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꽤 많은 친구들이 어차피 공식을 외우지 않거든. 그게 문제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얘를 어느 정도 밟고 왔었어요. 바로 무슨 방법이냐면 지금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직각삼각형이면 이 고생을 안 했지. 수선의 발을 그대로 내려줘요. 그리고 여기를 x라고 잡아. 그럼 여기는 9 빼기 x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h라고 잡아. 그럼 우리가 피타가 가능한 게 이쪽에서 뭐가 가능해? 77에 49 빼기 x제곱이 h제곱이고 오른쪽에서 뭐가 가능해? 88에 64 마이너스 9 빼기 x의 전체 제곱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우변이 뭐가 되냐면 64 마이너스 9, 8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8x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이 날아가면서 뭐가 가능해져? 18x의 값이 그냥 쓸게 49 더하기 81 빼기 64 나누기 이렇게 정리가 돼. 됐죠? 여기 뭔가 나왔죠? 이걸 토대로 이제 뭐 하면 돼? 피타를 써서 h를 구해주면 돼. 그럼 h가 만들어질 테고 그럼 넓이를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좋은 방법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 근데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거고 중3 때 제일 가지고 가는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이고, 실제 방금 했던 이 작업을 만약에 8의 값이 아니라 루트 63으로 적용을 해봐도 재밌어집니다. 여기가 만약에 루트 63이라 가정을 하면은 그대로 77, 49 마이너스 x제곱의 값이 63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8x 더하기 81이 되겠고, 여기는 어차피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18x는 49 마이너스 63 빼기 81.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아까 그거야. 비슷하게 생겼잖아, 정리 자체가. 그 친구들이 계속 눈앞에 보이는 거야, 비슷비슷하게. 물론 연산하는 게 귀찮고 힘들겠지. 근데 어쨌건 간에 두 가지 방법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외운 상태로 똑같이 맞춰서 따라가셨으면 한다. 됐어요? 이쪽 좀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거고, 시간이 수험 끝나는 시간은 늦지가 않아요. 알고 있으시겠지만